생체 모사 로봇이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물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모사한 로봇을 말한다. 하고 있고 지금 광필형 걸로 하고 있긴 합니다. 생물체의 단순한 외형보다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배우는 것이 생체 모사 로봇을 연구하는 주된 목적이다. 저희가 생체 모사 로봇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기존의 산업용 로봇 같은 것들은 주로 정형화된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용도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 어떤 사람과 같이 로봇이 움직이려면 비정형화된 환경, 그러니까 비정형화된 환경이라는 게 저희가 알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이럴 수 있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원리들을 저희가 알고 싶은 거죠. 왜냐면 자연을 보면 되게 작은 생명체들도 지금 저희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기어다닌다든지 날아다닌다든지 뭐 뛰어다닌다든지 뭐 장애물도 쉽게 회피하는 것 같고 험난한 지형도 잘 극복을 하는 것 같고 벽도 기어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뭔가 그거를 활용을 한다면 이런 비정화된 환경에서 움직일 수 있고 돌아다닐 수 있고 그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인간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생체모사 로봇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틀에 박히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을 모사한다면 로봇 역시 정형화되지 않은 모습을 갖게 된다. 예측 불가능한 자연 환경에서 대처할 수 있는 로봇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조규진 교수팀이 연구하고 있는 생물은 곤충이다. 곤충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린 생체모사 로봇을 만들고 있다. 생명체들을 보면 근육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기도 하지만 구조 자체에서도 매우 다른 기존의 로봇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는 상당히 다른 구조들을 재미있는 구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가 개발했던 소금쟁이를 모사한 로봇도 소금쟁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구조들을 저희가 잘 활용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들을 활용을 한다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한 소금쟁이 로봇은 생물인 소금쟁이의 장점을 그대로 모방해냈다. 실제처럼 가볍게 설계된 로봇은 소금쟁이가 물 위에 떠 있는 모습까지 그대로 재현해냈다. 또 실제 소금쟁이처럼 물 위에서 뛰어오르기도 한다. 기존 로봇 공학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는 것이 생체모사 로봇만의 매력이다. 소금쟁이 로봇은 어떻게 소금쟁이를 그대로 모사한 것일까? 일단 소금쟁이 로봇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가벼워야 합니다. 가벼우면서도 점핑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존의 그런 메커니즘들을 활용을 한다면 절대로 가볍게 그러니까 기존의 메커니즘을 무조건 축소한다고 해서 이거를 자꾸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설계의 방식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활용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벼우면서도 물을 깨트리지 않고도 점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능을 갖추고 있는 저희는 그 피지컬 인텔리전스라는 어떤 그 물리적 지능을 활용을 해서 물 위에서 뛸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구부러진 다리 끝 부분이 가라앉지 않고 물을 계속 밀어내기 때문에 소금쟁이 로봇은 땅에서 뛰어오르는 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다. 유레카!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다면, 춥지만 두꺼운 옷 입기가 망설여진다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패션 센스! 바로 레이어드룩, 겹쳐 입기인데요.
두꺼운 옷 하나보다 얇은 옷 여러 개가 더 낫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얇은 옷을 따뜻하게 입는 현명한 방법. 먼저 옷 속에 감춰진 정지 공기층을 사수해야 합니다. 옷감은 부피의 60에서 90%가 공기로 되어 있는데요. 옷 안에 형성된 공기층이 바로 정지 공기층입니다. 사람이 의복을 착용하면요. 인체와 옷과 옷 사이에 정지 공기층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 정지 공기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이 체온에 따라서 따뜻하게 데펴지게 되는데요. 같은 두께일지라도 한 겹을 입는 것보다 여러 겹을 껴입는 것이 정지 공기층 형성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보온성에도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지 공기층이 많은 옷일수록 보온 효과가 뛰어난데요. 하지만 몸에 맞지 않는 작은 옷이나 너무 많은 옷을 껴입으면 오히려 정지 공기층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얇은 옷을 따뜻하게 입는 현명한 방법. 두 번째, 굴뚝 효과를 막아야 합니다. 굴뚝 효과는 건물 내부와 외부 공기 사이의 온도차에 따른 밀도차로 인해 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굴뚝 효과와 옷 입기,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옷을 입으면 몸과 의복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되고요. 의복을 통해 데워진 공기가 가벼워져서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굴뚝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만약 이렇게 목이 허전한 옷을 입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따뜻하게 데펴지고 이 데펴진 공기는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목 부위나 손목의 계구부를 통해서 이 따뜻한 공기가 나가버리게 되거든요. 이런 효과를 이제 굴뚝 효과라고 하는데 겨울철에는 그 목 부위라든지 손목 부위를 좀 조여주는 것이 그 따뜻한 공기를 그 안에 머물게 함으로써 더 따뜻한 겨울을 알 수가 있고요. 얇은 옷을 따뜻하게 입는 현명한 방법. 마지막은 풀무 환기를 막는 겁니다. 옷을 입고 걷거나 움직이면 옷 안에 따뜻해진 공기가 강제적으로 치환되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풀무 환기라고 합니다. 특히 활동량이 많은 사람은 옷을 너무 헐렁하지 않게 입어야 풀무 환기를 막을 수 있는데요. 스웨 팬츠랑 맨투맨 티셔츠, 이렇게 활동성이 좋은 활동량이 많은 이제 어깨나 다리 쪽에 이제 활동하기 좋은 옷이랑 그다음에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서 패딩 베스트를 같이 연출해봤고요. 패딩 베스트 안에 후드 티셔츠를 입으셔서 이제 넥라인을 조금 감추도 좋지만은 이렇게 털이 달린 패딩 베스트를 이용해서 좀 더 보온성을 높여주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유레카! 머리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 걱정에 머리 감는 날을 미루게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러할 경우에 두피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모공을 막아 모발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나의 머리카락과 두피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올바른 샴푸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탈모를 줄이고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샴푸법이 중요합니다. 머리를 감으실 때 물을 먼저 묻히셨나요? 물을 묻히기 전 잠자는 동안 엉키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가볍게 빗질해주세요. 미지근한 물로 모발을 충분히 적셔준 다음 샴푸를 하시면 되는데요. 잠깐! 샴푸를 모발에 직접 묻히시면 안 돼요. 샴푸를 동전 크기만큼 손바닥에 덜어 충분히 거품을 내주세요. 거품을 낸 샴푸를 두피와 모발에 골고루 바른 후 정수리부터 마사지하듯 문질러주세요. 날카로운 손톱이 아닌 손끝을 이용해 골고루 샴푸를 해주세요. 머리카락을 헹굴 땐 거품이 씻긴 정도로 대충 닦아내시면 안 돼요. 계면 활성제가 남아 두피를 자극할 수 있으니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여러 번 헹궈주세요. 수건으로 모발을 닦을 때는 문지르거나 털어내지 마시고 탁탁 두들겨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샴푸 후 모발을 말려주셔야 하는데요. 두피부터 찬바람을 이용해 말려주세요.
올바른 샴푸법, 생활 속 실천으로 탈모를 예방해보세요. 유레카. 어딨지? 어딨지? 톡톡 씨, 지금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탱탱볼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요. 띠용띠용.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고, 탱탱볼 그까이 거 만들면 되죠. 탱탱볼을 만든다고요? 그럼요. 달걀로 탱탱볼을 만들 수 있다고요. 달걀로 탱탱볼을 만든다? 바닥에 툭 던지니 팽하고 튀어오르는 오늘의 주인공. 탱탱볼에 가위를 갖다 대자. 이건 날달걀? 쉽게 깨지는 달걀로 어떻게 탱탱볼을 만들 수 있는지 함께 만들어 볼까요? 우선 달걀을 플라스틱 통에 차곡차곡 쌓아 넣고 달걀이 잠길 정도로 식초를 넣어줍니다. 이제 뚜껑을 닫고 달걀이 어떻게 변하는지 함께 지켜볼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걀의 껍데기가 점점 녹아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달걀 껍데기와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만나면 물에 잘 녹는 아세트산 칼슘으로 변하게 됩니다. 뽀글뽀글 달걀 주위로 기포가 생기는 게 보이나요? 식초에 담가 놓은 지 5일째. 조심조심 꺼낸 달걀을 물에 담가 살살 씻어내자 술술 벗겨지는 달걀 껍데기. 그리고 뽀얗게 드러난 이것은 누드 달걀. 한눈에 봐도 일반 날달걀보다 크기도 커졌죠. 바닥에 떨어뜨리자 맥없이 깨져버리는 날달걀에 비해 식초에 담갔던 달걀은 텅하고 튀어오르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내막은 반투막입니다. 반투막은 물 분자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막이에요. 달걀 내부의 농도와 외부의 농도에 차이가 생기게 되면 삼투 현상이 일어나는데 달걀 내부의 농도가 높고 달걀 외부의 농도가 낮을 때 달걀 외부에서 내부로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달걀이 팽팽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달걀과 비슷한 메추리알로도 탱탱볼을 만들 수 있을까요? 달걀 탱탱볼과 같은 방법으로 메추리알 탱탱볼 만들기 도전! 메추리알을 식초에 담그고 5일 후 완성된 탱탱해진 메추리알. 자그만 게 나처럼 너무 귀엽다. 바닥에 떨어뜨리자 달걀처럼 튀어오르는 메추리알. 달걀과 메추리알로 탱탱볼을 만들 수 있다. 엄마가 해준 새콤한 오이지에 물 마른 밥 한 술 떠먹으면 이 맛이지. 오이지에도 과학의 원리가 숨어 있다는 거 알아요? 오이지에 과학이? 바로 삼투의 원리가 숨어 있어요. 팔팔 끓인 소금물을 오이에 부어주면 오이의 수분은 빠지고 수분보다 농도가 높은 소금이 오이 안으로 들어가 더 탱탱하고 짭조름한 오이지가 완성된다고요. 우리 탱탱함의 비결은 삼투의 원리 때문이라고요.